러시아의 드넓은 대지 위에서 태어나 귀족의 지위와 함께 부와 명예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한 사람이 정작 단 한 번도 발 디뎌본 적 없는 머나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던지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은 과연 믿으실 수 있으실까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우리 역사 속 실존 인물의 삶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최재형 선생, 그리고 그의 마지막 기록은 뜻밖에도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에서 마침내 발견되었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위대한 영웅의 진실, 그리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그의 흔적을 찾아가는 미스터리 추적 서사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상식과 예상을 뒤엎는 한 남자의 운명적인 선택, 그리고 비극적인 최후 이후 수십 년간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의 마지막 발자취가 어떻게 세상에 다시 드러나게 되었는지 그 숨겨진 역사의 조각들을 저와 함께 맞춰보시겠습니까? 때는 19세기 말 러시아 연해주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활기찬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배들이 쉼없이 드나들고 다양한 민족의 상인들과 여행객들이 거리를 가득 메운 채 활기 넘치는 대화를 주고받았죠. 바로 이곳 낯선 이국의 땅에서 1872년 한 조선인 부부의 아들로 최재형 선생이 태어났습니다. 비록 조선인의 피를 물려받았지만 그의 삶의 터전은 러시아였고 그는 러시아의 문화와 정서 속에서 성장해야 했죠. 어린 최재형은 러시아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러시아어를 익히고 러시아인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조선인 부모님으로부터 민족의 뿌리와 전통을 배우며 자랐을 거예요. 이는 어린 소년에게 자신은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깊은 질문을 던져주었을 겁니다. 러시아와 조선 두 문화 사이에서 혼란을 겪기도 했겠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배경은 그에게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독특하고 비범한 시각을 선물했습니다. 그는 두 세계를 모두 이해하고 아우를 수 있는 남다른 통찰력을 갖추게 된 것이죠. 최재형 선생은 어린 시절부터 사업에 대한 비상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일찍이 사회생활에 뛰어든 그는 러시아 상인들과 어울리며 시장의 흐름을 읽는 법을 터득했고 기회를 포착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선박 무역, 군수품 공급, 삼림 개발 등 손대는 사업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죠. 젊은 나이에 이미 연해주 지역에서 손꼽히는 거상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연해주 최고의 부호, 러시아 귀족이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레 따라붙었죠. 그러나 그의 삶은 단순히 부와 명예를 좇는 데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1904년 발발한 러일 전쟁은 조선의 운명을 뿌리째 흔들었고 연해주 한인 사회에도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본의 승리로 조선은 사실상 국권을 빼앗기고 한인들은 고국을 잃은 서름 속에 이방인의 땅에서 더욱 고통받아야 했죠. 최재형 선생은 망연자실한 채 고통받는 동포들을 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막대한 재력과 영향력을 과연 어디에 써야 하는가? 단순히 개인적인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가? 그는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나라, 그러나 피로 이어진 민족의 땅인 조선의 자유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던지기로 한 것이죠. 이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쌓아올린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숭고한 선택이었어요. 이러한 그의 결심은 1909년 한 운명적인 만남으로 더욱 확고해집니다. 바로 안중근 의사와의 조우였죠. 최재형 선생의 자택 서재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국의 현실과 독립의 염원을 나누었고 서로의 뜻이 맞닿는 순간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재형 선생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계획을 듣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단순히 자금만 된 것이 아니었죠. 그는 의거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하며 치밀한 계획을 도왔습니다. 그의 집은 독립운동가들의 비밀 아지트가 되었고 그의 재산은 독립운동의 든든한 기반이 되었죠. 그는 연해주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교육에 힘썼고 독립군을 양성하며 무장투쟁이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는 명실상부 연해주,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자 대부로 활약하게 됩니다. 최재형 선생은 명실상부 연해주 독립운동의 확고한 구심점이자 정신적인 대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헌신은 단순히 안중근 의사 한 사람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았죠. 그 바탕에는 러일 전쟁 이후 더욱 깊어진 연해주 한인 사회의 처절한 현실과 민족의 위기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일본의 침략 야욕은 조선을 넘어 러시아 영토까지 넘보고 있었고, 연해주에 정착했던 수많은 우리 동포들은 조국 없는 서름과 함께 언제든 침략자의 칼날 아래 놓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이국 땅에서조차 평화롭게 살 수 없는 암울한 시대였죠. 최재형 선생은 이 모든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뇌에 찬 얼굴로 망연자실한 동포들의 모습을 지켜보았고, 그들의 눈빛에서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보았죠. 러시아 귀족 신분과 막대한 재력을 누릴 수 있었던 그였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고통받는 동포들과 함께였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독립운동에 바치기로 결심하며 단순한 후원자를 넘어 직접 행동하는 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집은 명실상부한 독립운동의 심장부로 기능했죠. 러시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그의 서재에 모여 밤늦도록 조국의 미래를 논했고, 그의 식탁에서는 굶주린 투사들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내일을 기약하는 활기찬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는 최재형 선생의 치밀한 지원 없이는 결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는 의거 자금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사 직전 안 의사에게 최신 권총 2자루와 여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품 지원이 아니었죠. 만반의 준비를 통해 의거의 성공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려 했던 그의 뜨거운 마음과 조국 독립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어요. 하얼빈 역 차가운 플랫폼 위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기다리는 안중근 의사의 결연한 뒷모습 뒤에는 먼발치에서 묵묵히 모든 위험을 감수하며 그림자처럼 그를 지지했던 최재형 선생의 헌신이 깊이 서려 있었던 겁니다. 마치 험준한 산을 오르는 등반가를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베이스 캠프처럼 최재형 선생은 안 의사가 오직 거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역할은 비단 무장 투쟁 지원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최재형 선생은 독립운동의 뿌리가 될 민족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는 연해주 지역 곳곳에 한인 학교를 설립하는 데 앞장섰고, 교사들의 급여와 학생들의 학용품까지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심지어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도 도맡았습니다. 아이들은 러시아 땅에서 우리말과 글을 배우며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교실 벽에는 학생들이 직접 그린 태극기가 걸렸고, 그들은 작고 여린 손으로 붓을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힘껏 외치며 꺼져가는 나라의 이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의 독립의 희망을 심어주는 숭고한 작업이자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을 원동력이 되는 과정이었어요. 또한 그는 독립군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청년들을 모아 군사훈련을 시키고 무기를 조달하며 무장투쟁이 기틀을 굳건히 다졌죠. 마치 거대한 나무가 튼튼한 뿌리를 내리듯 최재형 선생은 연해주를 독립운동의 견고한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연해주의 한인사회는 단순히 피난처가 아니라 조국 해방을 위한 거대한 전초기지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는 재산과 명예,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민족의 등불이 되었고, 이국 땅에 흩어진 우리 동포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연해주 독립운동의 살아있는 상징이자 모든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셈이죠. 그의 존재는 연해주 한인 사회의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훗날 3.1 운동 이후 더욱 격화될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헌신은 연해주를 넘어 한반도 전역의 독립운동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름 없는 수많은 투사들에게 꺼지지 않는 불꽃이자 기감이 되어 독립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지난 시간 최재형 선생이 연해주를 독립운동의 견고한 기반으로 만들며 민족의 등불이 되어주셨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가 지핀 독립의 불씨는 마침내 1919년 3월 1일
한반도 전역을 뜨겁게 달구며 만세의 함성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이 거대한 민족의 물결은 연해주에도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고, 선생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만세운동을 조직하며 연해주 아닌 사회의 뜨거운 독립열망을 고조시키는 데 앞장서셨습니다. 마치 잠자던 거인이 깨어나듯 독립의 외침은 연해주 동포들의 가슴을 격렬하게 뒤흔들었죠. 하지만 이러한 독립운동의 격화는 일제에 더욱 잔인하고 무자비한 탄압을 불러왔습니다. 일제는 조선인들의 독립의지를 뿌리 뽑기 위해 피해 보복을 시작했고, 연해주 역시 그 폭력의 그림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최재형 선생은 연해주 독립운동의 핵심 구심점이자 재정적 후원자였기에 일제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가장 큰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죠. 마치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등대처럼 그는 독립운동가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일제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결국 1920년 4월 일제는 이른바 신안촌 학살이라는 참혹한 만행을 저지르며 연해주 아닌 사회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이 잔혹한 숙청의 와중에 최재형 선생 또한 일본군에 의해 체포되는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당시 60대 노구의 몸으로 선생은 일본군의 잔혹한 신문과 고문에도 전혀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직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만이 담겨 있었을 뿐이었죠. 마치 거대한 폭풍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바위처럼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일제는 선생을 회유하고 협박하려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그의 의지는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같은 해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본군에 의해 비극적으로 총살당하며 순국하셨습니다. 한평생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조국의 독립을 염원했던 위대한 영웅의 삶은 그렇게 허망하게 막을 내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순국 소식은 연해주 한인 사회는 물론 국내의 독립운동가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독립의지를 더욱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조국이 광복을 맞이한 후에도 최재형 선생의 이름은 점차 역사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마치 강물이 오랜 시간 흐르며 단단한 돌멩이를 깎아내듯 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희미해져 갔던 것이죠. 러시아 귀족의 신분까지 버리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위대한 영웅. 그의 이야기는 한때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지만 격동의 역사와 시대의 변화 속에서 그의 마지막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은 채 그렇게 망각의 그림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이자 안중근 의사의 든든한 조력자였던 그의 이름은 그렇게 수십 년간 어둠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의 숭고한 희생이 이토록 오랫동안 잊혀야만 했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안타까움과 숙연함을 안겨줍니다.